네,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께서 토론회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장일준 교수입니다. 이 책자에는 도시계획학과라고 써 있는데 사실은 도시계획 적용학부고 제 전공은 교통안전입니다. 네, 도시계획과 교수가 이런 토론에 와서 뭐 좌장을 만나 그러실까봐 혹시나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요새 외교부에서 무상원조 우리나라에서 무상원조하는 사업으로 교통 분야 사업으로 1년에 한 10대 군데 나라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교통 문제 사업을 막 하고 그리고 사실은 정신이 하도 없어요. 근데 전화를 받아서 뭐라고 해서 얘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내가 국회에서 공청회 토론회 이런 거 할 때 좌장을 거의 다 거절을 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일들이 많아서 안 하는데 정신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오고 얼마 안 된 시간에.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됐는데 근데 토론 주제를 보니까 발표 내용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륜차 안전 관련된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PM 관련된 건데 제가 사실은 20년 전에 삼성연구소에 있을 때 이륜차 안전 연구를 처음 진행을 해서 그거를 우리 경찰청 우리 조 기자님 계시지만 그때 이런 내용들을 많이 그때도 공청회도 했었고 그다음에 PM 안전운행 지원 기술 개발이라고 제가 행정안전부에서 2년 동안 그 기술 개발 R&D를 지금 계속 하고 다음 달에 마무리를 칩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와서 발표 자료를 들어보니까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예전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이윤호 본부장 발표하신 내용 보면 이륜차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네,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연구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우리 이륜차를 모시는 분들은 다 죽일 놈들처럼 이제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명히 구분이 돼야 돼요. 그리고 법도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것도 통일이 돼야 되고, 그리고 배달원, 속도, 그다음에 치사율 얘기해 주셨고. 이륜차 후면 번호판 얘기해 주셨고 면허 체계 변경 그리고 보도 자전거 전용도로 전동 킥보드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토론회 상당히 구성이 좋아요. 여기 제가 오토바이 정비협회 회장님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기자님이야 다른 기자님들하고 유사하실 테고 선보하고 우리 경찰청은 교통사고만 좀 남은 정말 피곤한 분들이고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고 이거를 막 지금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이 발표 주제 2개에 토론자분으로 한 분이 빠지신 분이 시설하시는 분이에요. 국토부. 사실은 이륜차 운전자도 문제가 지금 있지만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은 시설이 문제고 경찰이 단속 못합니다. 아무리 단속하라고 그래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 공단에서 발표하신 분 이륜차 단속을 위한 후면 번호판 무인 교통 장비 개발. 제가 몇 주 전에 동남아시아에 있는 개도국에 가서 이거 정책 개선해주고 왔어요. 근데 그 나라도 사실은 번호판을 안 하고 IoT 센서 달아가지고 단속하려고 하는데 조금 좀 우리 좀 전향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연구를 하셨고요. 그다음 PM. 이거 가지고는 제가 코멘트를 할 수가 없는 게 안 계시죠? 변호사분이라 잘못 얘기했다가 소송 나갈까 봐. 근데 사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공유형 PM 이용해 보신지 모르겠는데 비용이 택시보다도 비싸고요. 비행기보다도 비싸요. 비행기는 타고 가면 영화도 보여주고 밥도 주잖아요. PM 정말 비싼 겁니다. 근데 PM을 운영하는 회사 얘네들이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주차 문제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은 이제 주차가 를 잘못해서 다른 차량이라든지 보행자한테 위험을 준다고 주차를 제대로 안 하면 돈이 계속 나가는 게 있어요. 법규를 위반을 했는데 왜 그거를 공유 PM 회사에서 그 돈을 가져가야 되는지 논리적으로 이해도 안 돼요. 그리고 제가 2년 동안 연구를 해서 PM에다가 우리 자율차 같은 이런 장치를 막 다는 걸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단말기를 10만 원으로 만들고 그래서 얘가 가야 될 도로에 가면 가고 가지 말아야 될
도로에 가면 자동으로 쓰고 속도 25km라고 얘기하는데 40km로도 가요. 안 타봐서 모르실 거예요. 안 땡기고 놓으면 언덕을 내려갈 때 장난이 아닙니다. 그것도 다 제어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가 문제인데 공영 회사에서 그거 안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발표 자료에서도 보면 해외에서는 뭐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R&D 끝나고 나서 이제 저도 발표를 하겠지만 저는 없애버리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스마트 시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수단이고, 근데 해외에서도 해외 사례 이거 언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지금 선진국에 있는 대도시는 다 PM 금지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좋은 발표를 해주셨고 이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정말 하실 얘기들이 많을 것 같아서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는 그냥 우리 여기 회장님부터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까 여기 앉아서 미리 보니까 회장님이 하실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잘못하면은 이게 큰일 날 것 같아서 우리 김희준 기자님부터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김 부장님 그리고 회장님 그리고 조 회장님 이런 순으로 이제 토론을 부탁을 드리겠는데 한 8분 정도씩만 얘기를 하시고, 왜 그러냐면 이쪽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말씀하실 분들이 또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운영을 할 테니까요. 우리 김 기자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재겠습니다. 네. 그럼 전 귀한 이제 토론 시간에 제가 먼저 왜 수도를 바꿨냐면 아까 들으면서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질문을 답받는 시간까지 플러스해서 좀 할애를 하겠습니다. 그 이윤호 본부장님이 이제 앞 번호판 얘기를 하셨는데 또 임병철 이제 연구원님은 이제 후면 이제 번호판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얘기했습니다. 사실 주제로는 서로 상치되잖아요. 앞 번호판을 설치하는 것보다 후면을 인식하는 것이 훨씬 더 장점이다, 아니면 효율적이다. 어떤 부분이 더 우수하다, 이 부분이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교통안전계장님께서는 앞 번호판이 뭐 이렇게 할 때 낫는지 정책적으로 아니면은 후면 인식이 낫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얘기를 하시고. 일단 그 전면 번호판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를 하지 않는데요. 네. 일단 저희 그 전문을 도입될 때 지금 형태, 그러니까 번호판 형태가 지금 후면 번호판은 플레이트 형태로 될 건지 아니면 부착 형태로 갈 건지에 대한 이거를 저희 측에서 단속 장비가 그걸 촬영해서 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지 이걸 좀 실험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어차피 저희가 이륜차를 통해서 이런 영상분석 기술을 도입한 것 자체는 약간 궤도 추적 때문에 좀 그런 형태를 좀 개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 차량 같은 경우에 당연히 직진 아니면 좌회전 딱 정해져 있는 패턴이지만 네. 이륜차 같은 경우는 회전이 좀 당연히 크기 때문에 약간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 후면 번호판 장비가 기능적으로 좀 그런데 지금 전면 번호판 같은 경우 만약에 도입된다고 하면 아마 분명히 이런 얘기는 나올 겁니다. 뭐 그럼 기존에 있는 장비들이 단속이 되겠네 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건데요. 이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존 장비들은 약간 기존에는 카메라 스펙이나 이런 부분들은 약간 하향되어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한 10년 전부터 개발되었던 것들이 계속 어느 정도 유지만 되고 있는 상태이고 아마 바퀴들 아마 검지 센서만 좀 바뀐 레이더로 좀 변경된 형태이기 때문에 추후에 뭐 전용번호판에 도입된다 해도 이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전문번호판 장비들이 이거 단속하기 좀 어려울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만약에 좀 도입이 된다 치면 그러면 좀 시간을 가지고 추후에 한꺼번에 들어오지 말고 추후에 점차적으로 좀 개선해 나가는 식으로 만들 것 같습니다. 계장님 두 개 중에 하나를 택일하신다면 어떤 거가? 저는 이 경찰청 교통안전계장에 이런 생각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면 번호판은 솔직히 반대고요. 그 단속의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목적 외에는 특별히 안전을 더 높여주거나 주행 성능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목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전면 번호판 형태를 가지고 어떤 운전자의 어떤 주의나 이런 걸 촉구한다는 것은 반대고요. 다른 방안은 제 토론 시간 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또 그 정구성
이사님께 질문 드리는데 그 아까 이제 좌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일부분 저도 되게 공감을 하는 부분이 지금 발제한 발제 부분에서 이렇게 저는 변호사 출신인 이제 이사님이 얘기를 하셔서 어떤 업체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것 같았는데 사실은 지금 얘기 발표하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규제나 아니면은 제도를 좀 만들어 달라는 얘기밖에 안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은 고객층이 또 청소년들이거든요. PM을 이용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뭐 나이나 이런 거 확인하고 규제하는 시스템이 발달됐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게 만약에 그래서 이용을 해서 시스템이 완비 안 돼서 걸러내지 못했다면은 업체가 책임지는 부분은 뭔가?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을 때 이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감 별개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맹인이나 아니면 길 가는 뭐 어린이들이나 걸려 넘어지면 그것도 안전 문제잖아요. 이거를 따로 본다는 사고 자체가 조금 뭐냐면 불편한 부분을 치우겠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업체가 갖고 있는 책임, 업체가 져야 될 책임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예, 그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다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네. 그러니까 제가 발표를 드리면서 못 드렸던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저희는 실제로 뭐 말씀 주신 것처럼 활성화나 아니면은 그쪽으로 좀 약간 제도적인 제한이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네, 먼저 그 이제 안전 문제하고 주차 문제에 대한 구별 문제를 먼저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주차를 하면서도 당연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맹인이 넘어지거나 아니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근데 그 안전 문제는 제가 보기엔 이제 주차에서 그냥 일어나는 지역적인 안전 문제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전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주행 안전이 주된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나눠야 된다라는 말씀이었고, 당연히 이제 실제로 그 노란색으로 이제 줄 쳐져 있는 맹인들 분들이 이제 시각 장애인 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그 길에는 규범적으로도 거기에서는 주차를 하면은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주차가 안 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거나 이런 부분이 시스템화 되지 않는다면 업체가 지는 사회적인 책임. 그러니까 도로는 공공재잖아요. 인도도 공공재고 그걸 활용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어떤 책임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뭐 걸까요? 제도적으로 완비하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든지 거기에서 법률적인 부분을 제가 잘 몰라서. 법률적인 부분. 인도위에 세우면은 일단은 그러니까 그건 지금 즉흥적으로 질문드린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발표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업체들이나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PM이 도입될 때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많은 규제를 넣으면은 얘네들이 활성화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정책적으로 그거를 규제를 아예 많이 안 넣은 거는 정책적 함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됐고 그리고 거의 PM이 도입된 시점이 다른 유럽의 여러 나라랑 거의 연도차가 별로 나지 않는다면 해외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안전이 져야 된다면 우리가 안전 부분에서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뭔가 얘기를 한다는 건 아닌 것 같고, 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전이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PM이 치워지는 상황이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업체들도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나 책임이나 책임감 있는 자세랑 법률적인 그런 규정에 대해서 좀 논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 시간 제기가 되게 애매하게 토론을 하셨는데 그래도 잘 끝내주셨습니다. 정말 이게 공유형 PM 업체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산업 발전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돌아다니는 PM 중에 국산 제품이 하나도 없어요. 다 중국산이에요. 그리고 그거 가져와서 또 외국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그냥 방치하고 위반된 거는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칙 과태료 다 업체가 가져가고, 그래서 PM이 우리나라의 스마트 시티 한 부분으로 정착을 하려면 사실은 업체에서 정말 그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나? 회장님 너무 많은 거를 이렇게 질문하시고 그러면 제가 그 진행상 약간 마이크를 켜겠습니다. 예, 저 사실은 여기 토론에 안 올라 그랬거든요. 왜 안 올랐냐면은 제목 보니까 제가 공공의 적이야. 그래서 제가 아직 엄청나게 두드려 맞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토론자지 발제자가 아니라서 이 자료를 준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변명을 좀 논리적으로 하려면은 이 자료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근데 뭐 동영상도 하나 준비했는데 제가 시간을 자른다 그래서 이것도 넘어가고요. 이것도 넘어가고 이것도 넘어가고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저 이윤호 본부장님께서 이런 거 지적하셨거든요. 이륜차에서 자동차에 관련된 부분, 그 이륜차와 관련된 부분 중에서 뭐뭐뭐 제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전문 업체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동차 관리법에 보면은 이 자동차 관리 사업자가 이렇게 있고 자동차 정비업의 이륜차 제외, 해체업 이게 폐차장인데요. 해체업도 이륜차 제외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법에 이렇게 되는데 저거를 지우면 안 됩니다. 저희 업계에서는 그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걸 지우게 되면 자동차에서 이륜차 정비를 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왜냐하면 이륜차 정비업이 이 2조 6항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륜차 산업을 전체적으로 다 죽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들은 절대 지우는 것을 반대한다. 단 이걸 지우되 이 항목을 자동차 관리 사업자하고 자동차 관리 사업자 말고 그 이륜차 관리 사업자, 그다음에 자동차 정비업, 자동차 해체업 이럴 때 다 이륜차에 관련된 항목이 다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지금 근 100년 가까이 이끌어온 우리 이륜차 산업 전체가 다 법에 의해서 사장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려서요. 저 부분은 꼭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좀 한 말씀을 좀 변명이랄까 해명이랄까 뭐 다 좋은데. 저희들이 이게 이 자동차에 이게 안 넘어가나요? 자동차와 관련된 것이 저희들이 아까 우리 이윤호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토바이는 그 하나씩 찔끔찔끔 해가지고 이게 개혁이 안 된다는 말에는 저희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거 마치 혁명하듯이 해야지 하나씩 해가지고는 절대 어떤 효과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오토바이라는 사실이 이게 활성화가 되려면은 안전성하고 환경성하고 식별성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저희들은 소비자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자동차 관리법 일단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냐하면 안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전성에 우리가 정비제도가 우리나라 지금 없거든요. 법에 없는데 제 앞에 이거 잠깐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자동차가 정비하도록 돼 있어요. 이륜차는 국가가 정비 안 해도 좋다고 국가가 허락했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국가가 개판 쳐도 좋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보실래요? 제가 이거 안 틀 수가 없는데 뭐 잘라도 어쩔 수 없는데 이거 뭐 한번 보시죠. 이거 드래그 레이스라는 겁니다. 오토바이의 특성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동영상 중에 하나인데 한 가지만 보시죠. 짧게 여기 한 30초 정도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라팔 전투기하고 F1 머신하고 그다음에 오토바이하고 이렇게 좀 여러 차가 있는데 이렇게 경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륜차의 특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알 수가 있는 게 한번 보시죠. 1마일을 주파합니다. 1600km를 주파하는데 1600m를 주파하는데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오토바이 1등입니다. 예, 이게 이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 경기에서 보듯이 오토바이는 두 가지 특징이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순발력이 엄청 좋습니다. 이 순발력이 지구상에 나와 있는 그 어떤 교통수단보다도 순발력이 좋습니다. 뒤에 옆에 나왔던 그 라팔 전투기 같은 경우도 순간 가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그 애프터 버너를 써야지만 됩니다. 추가 장치를 써야 되는데 오토바이 같은 경우 그걸 쓰지 않아도 돼요. 그만큼 순발력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보셨듯이 속도감이 엄청 좋습니다. 저 지금 닌자
R7이라는 모델인데요. 저 모델은 시속 350km를 나갈 수 있는 오토바이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지금 300km 이상 나가는 오토바이가 몇 대가 있느냐? 약 10,000대 정도 있습니다. 그 10,000대를 초등학생이 정비해도 좋다고 국가가 이렇게 허가를 했어요. 오토바이 제외, 이륜차 제외 이렇게.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해도 됩니다. 250km 이상 달리는 오토바이는 우리나라에 지금 몇 대 정도 있느냐? 60만 대 정도 있습니다. 그 오토바이들이 도로를 이렇게 하는데 정비 아무나 해도 된대요. 그다음에 폐차 제외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은호 본부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저 산에 갖다 버리고 뭐 이런다고. 그 국가에서 허락한 거예요, 그거. 갖다 버리라고. 왜 여기서 버리라 소리 안 했잖아요, 이거. 그리고 돈 내라 그러는데 어떤 미친놈이 거기다 돈까지 내가면서 그걸 하겠습니까? 저 촌에 어디가 적당한 데 갖다 버리지. 어차피 번호판 떼버리고 그다음에 그 차대 번호가 아주 과학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비를 한 3개월만 맞으면 싹 없어집니다. 그 차대 번호가. 아주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갖다 버리기 딱 좋게 만들어놨어요. 법도 그렇게 하라 그랬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가 생각할 때 이거 바꿔주셔야 된다. 이 법을 바꿔주셔야 된다. 이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이 식별성, 이 영업용 이륜차 영업용 도입돼야 됩니다. 여기 지금 그 보험 관계자분도 나와 계시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자동차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만 이륜차 같은 경우는 다 자가용입니다.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보험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난감해요, 이게. 그래서 보험료가 막 오토바이는 한 500만 원 정도 하는데 보험료는 한 1,000만 원 하고 뭐 이런 기형 형태를 취할 수 있는 요소가 되고 그다음에 그 오토바이 보험을 세분화 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으려면 영업용 번호판 제도가 도입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이 오토바이를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서자 아니라 저 외계인 취급을 하고 있고요. 이 이륜차 면허 이렇게 즉 다시 말해서 경찰 입장에서는 기준을 좀 달리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아까 보니까 우리 그 이륜차를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 자동차는 18세가 돼야지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왜냐하면 그 나이가 돼야지만 면허를 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토바이는 왜 사회적인 배려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14살만 돼도 오토바이를 타도 살 수 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아까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 면허를 갖고 있으면은 오토바이도 면허를 합법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 면허를 갖고 배달 대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연체적으로 1년에 응급실을 찾아가는 횟수가 100명 중에 5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가가 야 아까 이제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본 안 들이고 배달할 놈들 모여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배달할 수 있게 해준다고 국가가 허락했잖아요. 14살짜리한테. 야, 얘 중학생이거든요. 중학생한테 배달해도 좋아. 국가가 허락해놓고 왜 사고 나면 뭐라 그러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제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바꾸지 않으면은 사고율 절대 줄어들지 않고 그다음에 사망률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거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도 이 영업용에 대한 이 국토관리부가 자동차 관리법에 영업용을 도입을 안 하니 여기서 영업용 면허를 만들 수도 없고 여기서 영업용 면허 안 만드니까 보험료 이빠이 비싸고 그래서 우리 보험 만들고 오토바이 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오토바이 500만 원인데 미쳤습니까? 1,000만 원 내고 그 오토바이 보험 들고 타게요. 보험료 이륜차 보험 가입률이 평균 51%입니다. 51%. 2대 중 1대는 보험 들지 않습니다. 보험 들지 않는 게 보험을 들게 만들어 놓고 보험을 들라 그래야죠. 보험료가 1,000만 원이면 페라리 그 보험료보다 더 비싼데 오토바이가 500만 원짜리 주고 1,000만 원 그 보험료 받는다는 거 말도 안 되고 손해율 따진다 그러니까 손해율이 제가 그 선보인 협회에다가 자료 요청을 해서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은 자동차가 오토바이한테 물어준 돈, 오토바이가 자동차한테 물어준 돈 이거 따져보니까요. 오토바이가 자동차한테 물어준 돈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훨씬 적어요 오토바이가.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말씀하셨잖아요. 오토바이 이용하시는 분 중에서 그 사망률 높다. 사망률 계속 늘어난다. 저 그거 동의 못합니다. 왜 동의 못하느냐. 자동차하고 오토바이하고 사고 났을 때 아니면 오토바이가 단독 사고 났을 때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경우는 단 1%도 안 됩니다. 1%도. 그 모든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1%도 안 됩니다. 그러면 오토바이 타고 왜 죽느냐? 2차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사고가 나서 죽지 오토바이 단독 사고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왜? 헬멧만 쓰면. 헬멧 때문에 죽기는 하는데 헬멧만 쓴다면은 절대 그렇게 치사율이 높지 않다. 다만 2차 사고가 나기 때문이다. 근데 2차 사고는 누가 내느냐? 자동차가 냅니다. 그러면은 우리한테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한테 너들 조심해 이 자식아, 너들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해봐야 안 듣는다는 거죠. 사고는 계속 딴 데서 나는데 왜 자꾸 나만 갖고 그래? 뭐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변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오토바이 되게 무서워하고 싫어하는데 이렇게 ODA 사업하고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그 동남아에 있는 국가들의 이륜차들은 전부 일본 중고 수입해다가 팔더라고요. 아, 그거 다 대부분 네. 우리나라 겁니다. 아니 근데 이걸 바꿔서 다 일본 걸로 해서 팔아요. 그리고 걔네들도 알아요. 이게 한국 건지 일본 건지. 일본 게 더 비싸요. 그래서 우리 산업 발전을 좀 하기 위해서는 이륜차가 좀 잘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우리처럼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에 도로 넓힐 필요 없으면 이륜차 보급이 확대되면 좋을 것 같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연료 효율 좋은 이륜차 다니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아까 동영상에 F1 차보다도 빠른 거를 보고 나서는 저도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륜차가 이게 그리고 보험사에서 500만 원짜리 이륜차 사서 1,000만 원 보험 보험사에서 그냥 책정하는 거 아니고 다 가지고 책정하는 거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래도 들거든요. 그래서 아니 보험이 비싸죠. 제가 외국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저 동영상 때문에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김 부장님. 네. 네,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교수님 8분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컴팩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윤준 교수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이 이륜차나 뭐 PM은 또 최근에 또 그 부상은 했지만 오래된 이슈이기도 하고 논의도 많이 됐었었고 한데 제가 아까 이영석 회장님 발표를 들으면서 발제를 하시고 저희가 토론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흥분을 하시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 이윤호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협회 차원에서 안 실현하고 공동으로 대국민 설문조사를 했는데 운전자의 뭐 한 60% 그리고 보행자의 한 과반수 이상 50% 이상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교통수단이 이륜차라고 대답을 했어요. 뭐 또 하실 말씀은 있겠지만, 근데 전체적인 국민의 정서가 그렇게 반영이 돼 있다라는 거는 일단 뭐 우리 보행자나 운전자의 책임도 있지만 이륜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의 그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 이것들을 조금이라도 좀 안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뭘까라는 거를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자리에 모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 손보협회 입장에서 좀 추진해야 될 사항들 그리고 추진하고자 하는 것 딱 두 가지로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윤준 교수님이 삼성교통연구소에 계실 때부터도 계속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그 연구소에서 발표한 걸 보면 배달 이륜차 사고 특성에서 교통법규 위반자가 한 65%가 신호 위반으로 나타났고요. 이것들은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 그중 또 5분의 1이 중앙선 침범 사고였었어요. 그래서 무면허도 한 9.8% 되고요. 이런 것들을 좀 안전 인식을 좀 개선시키려면 물론 또 우리 조재현 계장님 계시지만 지속적인 단속과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단속 관련해서 아까 후면 번호판 무인 단속 AI를 활용한 거 발표를 해주셨고 또 이윤호 본부장님은 전면 번호판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 사고 예방을 추진하는 저희 협회 입장에서는 전면이든 후면이든 일단 사고가 줄면 좋겠고요. 그게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 전면이든 후면이든 효과 분석을 통해서 사고 예방에 좀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빠르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역할을 또 저희가 홍보나 이런 부분은 협회가 담당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배달업이 지금 신고제로 돼 있고 그다음에 국토부가 소관하고는 있지만 생활물류법상의 인증제를 도입해서 이렇게 배달업에 대해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독려하고 있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
오셨지만 배민하고 그다음에 바로공가요? 거기에서 인증을 받아서 뭐 조금 더 이렇게 인센티브적인 효과를 좀 보고 있다라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인증제보다는 등록제를 통해서 좀 규제 제도권 내 편입을 시켜서 라이더분들의 교육이나 그다음에 등록을 할 때 진입점을 조금 높여야 이런 안전에 대한 인식이 좀 강화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여기는 행안부하고 행안위 소관이긴 하지만 국토부의 그 생물법 개정안이 들어가면 좀 같이 원보이스로 좀 목소리를 높여주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1륜차 보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회장님께서 자건법상에서 다 법적으로 허용을 해줬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제도권 내에 들어오시겠다라는 말씀이고 만약에 자간법 개정안이 들어가면 협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협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안을 2번이나 제출했습니다. 그 자건법 내에다 네, 관리 제도 제외 예외 적용을 빼달라는 네, 말씀을 국토부에서도 뭐 반길 수 있을 것 같고 자간법은 저희가 또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해당 파트하고 협의하면서 진행을 한 게 더 좋은 게 왜냐하면 보험 가입 요율이 높다라고 했는데 통계가 없기 때문에 요율을 뺄 수가 없어요. 그 금융감독원에서 요율 산출을 하는데 그래서 금융감독원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 최근 7월에 그 보도자료 발표한 거에 보면 보험료는 아까 5,600만 원, 1,000만 원 말씀하셨지만 일단 저희 평균적으로 한 224만 원 정도이고 그다음에 한 23만 대 중에서 한 8만 대 정도가 지금 가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저희가 가입을 안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받고 싶죠. 근데 통계가 없고 그다음에 가입을 안 하고 보험료가 비싸다 보니까 안 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자간법이 개정되고 제도권 내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통계 수치가 나올 거고 요율 산출이 쉬워져서 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좀 법은 또 오래 걸리잖아요. 그 전에 저희 금감원하고 공동으로 해서 마련한 게 그 최초 가입자 대해서는 할인 등급을 신설하고 그다음 온오프 보험이라고 껐다 켰다 하는 보험이 있어요. 그건 조금 보험료가 낮아지는데 그 부분도 좀 적용을 하겠다 이런 방안을 좀 발표를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배달업에 대한 등록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륜차 보험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 요율 산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연구를 할 거기 때문에 또 이 산업 전체적으로 조금 더 선순환 구조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토론이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토론자분들끼리 얘기하면 또 이렇게 질문하면 받아주시고 그래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까 우리 PM 얘기할 때도 저 업체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는 느끼는 게 저는 음식 잘 배달 안 시켜 먹는데 이렇게 보면은 어플로 언제 출발했고 몇 분에 도착하고 뭐 이런 게 막 나와요. 그리고 빨리 오면 좋죠. 근데 사실은 그게 사고를 유발시키는 행위예요. 미국에서 예전에 피자 배달을 하는데 그런 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사고를 내가지고 큰 소송이 걸려서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버스 타면 어디까지 얼마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배달도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있으면 그거보다 만약에 더 빨리 가면 뭐 업체에다가 무슨 저거를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사람이 이게 양면성이 있어서 내가 시켜 먹을 때 빨리 와야 되는 걸 바라지만 이제 이게 계속 이제 PM도 그렇고 이 업체 역할이 되게 중요하게 그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조재영 계장님 지금 버스 사고 때문에 정신이 없으실 텐데 1륜차 사고로 1륜차 교통안전으로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조재영이라고 합니다. 예, 저도 토론 많이 다녀봤는데 우리 좌장께서 처음부터 토론이 형식적인 데는 잘 안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런지 서로 이렇게 막 주고받고 하는 게 저도 참 좋네요. 1륜차하고 오늘 PM 얘기를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1륜차부터 먼저 얘기를 하자면 이게 저희는 이제 단속을 하는 주체다 보니까 단속을 하다 보면 이제 요즘은 안 그렇죠. 배달업
이제 플랫폼으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좀 덜한데 옛날에는 이륜차 단속 한번 하려 저희 교통경찰이 한번 하려 그러면 그 이제 보통 이제 짜장면집에 소속돼서 배달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한번 단속되면 거의 하루 일당이 날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단속하기 힘든 항목이었습니다. 굉장히 뭐 근데 요즘은 안 그렇죠. 요즘은 시간이 돈인 거기 때문에 빨리 단속 빨리 하세요. 저 빨리 가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륜차하고 PM하고 공통점을 보면 좀 세상이 환경이 변할 때 바로바로 뭐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처가 좀 늦어진 것들이 있어요. 이륜차도 플랫폼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 대책이 제때 나오지 못하고 해서 사실 올해는 좀 그래도 괜찮습니다. 코로나가 풀리고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가 한참 방역이 강화될 때는 작년 초에 정말 사고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어쨌든 좀 그런 환경 변화에 좀 늦게 대처한 면이 있고 PM도 마찬가지죠. PM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법으로 이제 규제를 막 하다 보니까 지금 좀 뒤죽박죽이 된 것 같고요. 경찰청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제 다들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까 뭐 예상을 하시겠지만 저는 좀 이륜차하고 PM을 적으로 놓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저는 경찰청에서 왔으니까 이륜차도 PM도 어찌됐든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수단들이니까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최대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쪽이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륜차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한테 강력한 게 하나 있기는 있는데 사실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강력해서 이 이륜차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 뭐 목숨 걸고 운전한다고 하거든요. 내가 목숨 걸고 운전하는데 네가 뭐냐 뭐 이렇게 이제 나오시기 때문에 사실 좀 저희가 강력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 이제 인도나 그러니까 이륜차는 지금 그 불법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 부과가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만 바꿔주면 사실 인도에서 몰아내고 이제 이륜차도 굉장히 질서가 잡힐 것 같은데 너무 강력한 규제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사실 이륜차 주차장도 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규제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해서 일단 저희가 계속 킵해두고 있는 정책이긴 한데 그런 부분도 사실 조금씩 이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국민들도 많이 아시더라고요. 요즘은 저희 민원도 정책 제안을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고요. 전면 번호판은 사실 아까 저는 그러니까 짧게 얘기해서 일단 반대라고 얘기했는데 전면 번호판에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운전자 스스로가 자 나는 번호판이 전면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법을 잘 지킬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용도라면은 저는 좀 자정 노력이라고 해야 될지 배달업계 스스로가 뭐 배달통에다가 어떤 식별 번호를 크게 단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우리는 뭐 법규를 잘 지키기 때문에 식별 번호를 이렇게 크게 달고 다녀도 우린 괜찮다. 뭐 이 정도의 어떤 캠페인성이 훨씬 더 자정 노력이라는 말에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PM으로 넘어가면 PM은 사실 지금 현재 도로교통법의 주행 규제만 가지고 사실 PM을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규제가 너무 늦어졌고 PM 기본법도 지금 법사위까지 가 있는데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처음에 도로교통법에 이제 급하게 규제를 집어넣을 때 그때 당시에는 2021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신산업이고 우리의 먹거리다 막 이런 분위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규제를 강력하게 할 수가 없었고 굉장히 규제를 최소화해서 그때 당시 아마 면허도 없고 뭐 헬멧도 권장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한 번에 골든 타임이 지나가는데 이제 그렇게 규제가 들어가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공유 PM 업체들에서는 그냥 면허도 확인 안 해. 물론 면허가 이제 그때는 없었지만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업 확장 쪽으로 이제 완전히 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타고 막 굉장히 자극적인 영상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법이 개정이 되는 아주 저도 처음 보는 경우인데 법 유예 기간 안에 다시 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현재의 규제로 와 있습니다. 그때 좀 업계에서 물론 업계라는 게 그때 업계도 아마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을 시절이었을 겁니다. 다들 업체들이 막 난립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막 업체들이 막 들어와서 막 하다 보니까 사업 확장에 이제 열을 올리다 보니까 좀 어떤 좀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고요. 이제
좀 그리고 PM은 또 중요한 부분이 인식이 굉장히 이중적인데 지금 속도를 낮추자 뭐 이런 얘기도 많고요. PM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PM은 기본적으로 법상 차도를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km보다 더 낮추면 오히려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차가 보통 우리가 50km 구간에서 50km, 60km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속도를 낮추면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형 PM, 경형 PM을 나누고 속도를 낮추려면 인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굉장히 그 저항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인도로 올리려면은 그런 부분들을 업계가 어떻게 제가 계속 자정 노력 얘기를 하는데 업계에서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국민적 인식을 좀 불식시키게 지금 어디였죠? 광주였나? 하여튼 어딘가에서는 뭐 속도를 자발적으로 낮추고 뭐 안전 캠페인 같은 걸 많이 하고 뭐 이제 면허 같은 거 지금 확인 안 하고 있죠, 사실상. 시스템 분명히 전 기술적으로 그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업계에서는 다 그냥 청소년들이 탈 수 있도록 그냥 다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PM 기본법에 들어와 있는데 법이 제정되기 전에 먼저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갖췄으면 PM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 인식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PM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경영 PM, 중형 PM을 놔두든 어찌됐든 뭐 인대로 올라갈 건 올리고 차도로 내려갈 건 좀 더 속도를 높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현실에 맞게 법 체계에 맞게 지금 가야 되는데 다들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건 인도에서 그냥 핑핑 다니니까 이게 PM이 인도로 다니는 건가 해가지고 속도를 낮추자 막 이런 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저는 좀 아쉽습니다. 시간이 됐나요? 예. 회장님은 시간을 조금 더 드릴게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좀 지금이라도 피행기본법이 법사위에 가 있다고 제가 어저께 들었는데 기본법 제정되기 전에 빨리 면허 확인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업계에서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법으로 규제할 때까지 우리는 일단 지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가겠다. 지금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훨씬 더 안 좋을 겁니다. 법 제정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면허 확인하는 시스템을 좀 더 고도화해서 아이들이 못하게 하겠다. 뭐 이 정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래서 장기적으로 PM이 위험한 수단, PM이 보행자의 적이다라는 어떤 국민적 인식을 좀 완화시키는 게 PM 산업도 살고 어떤 우리 미래의 어떤 먹거리라든지 그리고 교통 안전도 확보하고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면허 개장이 아니라서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원동기 장치 면허는 14세가 아니고 16세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PM 속도 말씀하셔서 그런데 실험을 해보면요. 차도로 다니는 거, 보도로 다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15km 이하로 달리면 그거 자체가 더 위험합니다. 그거 자체가 쓰러져요. 그래서 뭐 중형, 대형 이런 거 나눈다 그러면 너무 헷갈리고 저는 사실은 법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이륜차도 그렇고 PM도 그렇고 법을 알 필요는 없고 매뉴얼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여러 단체에서 좀 이렇게 찌라시라 그러나요? 매뉴얼 만들어서 좀 알려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이제 지정된 토론은 마치겠고요. 우리 발제자분들이 뭐 더 하실 얘기는 좀 이따가 듣도록 하고 공식 토론자로 참여하시지 않은 분 중에서 나는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누구시죠? 대외협력 담당하고 있는 이제 박홍우라고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김희중 기자님께서 이제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저희가 책임 없다고 생각하실까봐 이제 한 말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사실은 이제 교수님께서도 또 이제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이 또 처음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말씀드려야겠다. 뭐 일단 교수님 말씀에서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막 40km까지 뭐 속도가 날 수 있다라고 이제 내리막길에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과거에는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킥보드들은 다 자동으로 이제 25km가 무조건 넘지 않게 이제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리막이라고 하더라도 25km를 넘을 수가 없고요. 만약에 40km 나온다? 이건 아마 개인들이 그냥 사셔서 타시는 그런 것들은 그냥 불법 개조하시는 거라서 저희 책임도 아니죠. 뭐 저희는 공유 PM 업체니까. 그래서 그런 기기는 가능하지만은 저희에 있어서는 그거는 좀 맞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이제 PM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가져오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이제 아까 이제 책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법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그 저희가 만약에 점자 블록 위에 저희 킥보드가 서 있어가지고 시각 장애인 분께서 가시다가 걸려서 넘어지시면은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확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당연히 보상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 앞서서도 이제 또 그 점자 블록에 이제 주차가 되지 않도록 저희 기기에다가 이제 점자 블록을 좀 비워주세요라는 이제 스티커를 붙이면서 캠페인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은 GPS라는 기술 자체가 이제 5에서 20m 오차가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 좁은 보도가 아무리 넓어도 이제 뭐 그렇게 넓은 부분 안에서 다 이 오차 범위 안에서 다 이게 해결이 되는 그게 아니라 가지고 아직은 저희가 좀 캠페인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불식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허 같은 부분들은 저희가 그 사업 초창기에는 다 이제 면허 확인을 다 했었어요, 저희 업체들이. 근데 지금 왜 그러냐라고 이제 물으시는 부분은 조금은 이렇게 자리에서는 조금 말해야 그러니까는 제가 좀 개별적으로 이거 끝나고 좀 시간이 괜찮으시면 제가 그냥 왜 히스토리가 그랬는지 좀 말씀드리는 것도 좀 업계를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스타트업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다 면허 인증을 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그게 뭔가에 그게 있어서 지금 보시는 그거지, 저희가 막 그렇게 처음부터 법이 없으니까 우리는 뭐 면허 인증 안 할 거야 이랬던 업체들이 아니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은 이제 면허라는 게 아까도 이제 정 이사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이 오토바이 면허하고 킥보드 운전하는 거는 관계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마치 뭐 면허가 있으면은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자꾸 이제 미디어에서 이제 시각을 가져가시는데, 최근에 이제 교통학회에서 이제 공단에서 연구하셔서 발표하신 그 교통운영연구처에서 이제 연구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면허 딴 지 오래되셨으면은 사고가 오히려 안 나야 되잖아요. 근데 면허 딴 지 15년 이상 되신 분들의 사고율이 제일 높았어요. 그럼 현재 이 면허가 전동 킥보드하고 좀 안 맞다는 근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울러져서 이렇게 좀 여론도 좀 이런 걸 좀 인식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사실 이런 게 좀 개선되려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교육, 문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마치 이제 이사장님 계시니까는 사실은 이렇게 좀 지도층에서 한 번씩 저희 킥보드 한번 타주시는 그런 행사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계기로 해서 한번 교육도 하고 시민들 의식도 개선시키고 하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정 토론자분들도 더 오래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공유형 킥보드 속도 제어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본데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속도 제어 기능이 들어간 게 몇 대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도 저희 학교에서 언덕길에서 속도 나서 사고 난 적이 있어서 저희가 막았어요. 그리고 GPS 오참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깨의 노력을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게 GPS 오차 나죠. 안 되죠. 그거를 그 뭐라 그러죠? 이제 고쳐줄 수 있는 게 RTK GNSS예요. 그럼 지금 그걸로 다 하고 있거든요. 옛날 거 가지고 하지 말고 공영 PM 회사들도 좀 R&D 뭐 연구 좀 해서 이용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헬멧을 이렇게 공영 킥보드 헬멧은 못 써요. 있는 것도 없고 있는 거 있으면 못 써요. 진짜 머리에 이 오를까봐. 그래서 그런 거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이렇게 업체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사실은 공영 킥보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퍼스널 모빌리티를 정착을 해서 스마트 시티에
기본 구성 요소로 좀 가길 바라는데 업체가 조금만 더 좀 노력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른 한 분 또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배달의 민족 우아한 청년들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좋은 얘기 정말 많이 해주셔서 정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또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의 토론회에서 가면 발제자들 다 발표하고 그냥 별다른 얘기 없이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많은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요. 저희가 올해 도로교통공단하고 같이 연구과제로 교육을 받은 사람과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나에 대한 좀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교육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들의 그 차이가 안전운전 지식과 태도 측면에서 한 128%, 2.28배 이상의 좋은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배달의 민족은 교육을 받은 사람분들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들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교육에 참석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모두 좀 같이 움직여야 개선이 정말 있다. 정말 이윤호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혁신이 좀 일어나야 된다라는 정말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이 나 이종 그냥 자동차 운전 면허 있는데 나 오토바이 제대로 타는 거 여기 와서 처음 배웠다. 내가 배달일 시작하기 전에 이 교육을 받았더라면 교육에 참여하기 바로 직전에 좀 큰 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사고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교육이 진짜 직접적으로 얼마만큼 기여하는가에 대한 이 연구 과제도 좀 좋았지만 진짜 교육이 현장에서 정말 필요하다. 제대로 된 교육부터 받고 시작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오토바이를 잘 탈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것부터가 조금 잘못된 것 같고 또 현재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이륜차 사고가 많고 또 좀 전에 발표해 주신 자료에서도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굉장히 많다라고 했지만 그 안전운전 불이행이 또 어떤 부류를 갖고 있는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배달과 관련된 이륜차는 어떤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가에 대한 좀 분석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오시지 않으셨지만 실제로 진짜 차가 몇 대인지 그리고 그 차들 중에서 얼마만큼의 사고가 나고 있는지에 대한 현 상황을 볼 수 있는 지표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함께 여기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교육을 받은 분들에 대한 혜택, 또 보험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런 교육에 대한 성과가 있다면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뭔가 혜택을 주고 특약 같은 것들을 마련을 하고 또 특약을 마련해 놓은 상황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사고를 내지 않는다면 또 요율을 낮춰주는 이런 긍정적인 선순환의 구조를 함께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발표하신 분들 중에서 나는 이 얘기는 진짜 얘기 안 하면 집에 못 가겠다고 하는 얘기 있으시면 30초 재겠습니다. 토론자분 중에 제 이름이 제일 많이 거론된 것 같은데 여튼 제가 한 20년째 하면서 이륜차 토론회만 한 10번 이상 한 것 같습니다. 바뀐 것도 있고 다만 제가 지금 무척 답답합니다. 속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어쨌든 내년에 우리 국회 교통안전포럼 새롭게 출범을 하면 하나하나씩의 문제를 전체적인 문제도 있지만 하나씩 해결을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책임감도 느끼고 함께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주민 이사장님 아까 계산하셨지만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는 주최 측 기관장님은 내가 처음 본 것 같은데 코멘트를 주실 게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 말씀 주시죠. 예,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중간에 자리를 좀 비웠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단에 이번에 이제 저희 공단의 조직에 대한 근거법이 독립된 법이 없어서 도로교통법 안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도로교통공단 장이.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이제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예산 문제가 있어서 잠깐 의원님 몇 분 좀 뵙고 마지막 부탁 좀 드리려고 갔다 오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아마 이제 저 없는 사이에도 좋은 말씀 많이 있었던 걸로 지금 미루어 짐작이 되고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법이나 이런 어떤 제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동차의 경우도 그렇고 이륜차나 PM의 경우도 마지막에 귀결되는 것은 결국 교육이나 그 안전 문화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이제 자동차에 관련된 일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 법을 마련해 놓고 뭐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런 그 안전을 우선시하고 하는 이런 문화나 또 그거를 하기 위한 어떤 그 교육 이런 게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법을 만들어 놔도 결국은 그게 그 지켜지지 않는 법이 되고 지켜지지 않는 어떤 규정이 되고 이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 공단도 이제 이런 그 교육, 뭐 캠페인까지 포함해서 이런 교육이나 또 이런 그 문화를 좀 교통안전 문화를 좀 높여가는 이런 역할을 방송에서도 하고 있고 또 저희 안전본부나 면허본부나 이런 데서도 같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제 사례를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배달에 대한 좀 사회적인 배달 이륜차든 아니면 배달 자동차든으로 인한 교통사고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는데 2017년, 18년도에 제가 서울경찰청장 할 때 그래서 그때 당시도 아마 거의 초기인데요. 저희가 이제 CJ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CJ하고도 하고 또 배달 라이더들하고도 개별적으로 이제 서울경찰청하고 업무 협약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어요. 이제 그렇게 업무 협약을 맺은 데는 그 교통 법규나 이런 거에 대한 그 교육도 해드리고 또 이제 그런 아주 안전 운전하고 뭐 법규를 잘 지킨 분들은 찾아서 발굴해가지고 포상도 하고 막 상품도 드리고 뭐 CJ 같은 데서는 자기네들 뭐 직원들이니까 또 이렇게 포상도 하고 그리고 이륜차 하시는 분들은 안전 목까지 화이바까지 아예 만들어 가지고서 튼튼한 걸로 만들어서 드리고 그다음에 그런 분들은 좀 인증하기 위해서 배달통에도 뭔가 좀 붙여드리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은 그냥 이거 이륜차 운전만 했지 또 배달만 했지 왜 내가 사실 법규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운전만 한 거예요. 면허증이 있으니까 그냥 한 거예요. 우리가 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교통법규를 다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이분들이 이제 그런 걸 접하고 나니까 이게 이제 지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많이 갖고 심지어는 이런 배달하시는 분들이 가다가 오히려 이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을 신고도 해주고 또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또 구하기도 하고 또 차가 사람이 있는데 정신을 잃어가지고 차는 차대로 가고 사람은 거기서 쓰러져 있는 것도 막 자기 차로 갔다가 앞에 가서 막아가지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게 하고 뭐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어떤 교육과 또 그 교육을 통한 문화의 형성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더욱 노력을 할 것이고요. 여기 계신 이제 이륜차나 또 모빌리티 관련된 이런 업체나 또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또 경찰청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해 나가면 그나마 좀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첨언의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안전한 이륜차 교통문화 만들기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